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확대로 수급이 개선이 기대가 되는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주요 관심 종목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주말에 마감된 해외 증시를 살펴보게 되면요, 다우 지수가 297포인트 한 0.9% 상승을 하면서 역사적인 신고가를 또 한번 경신을 하면서요. 33,800포인트로 마감이 됐어요. 자, 미국 다우 지수뿐이 아니고요. 유럽의 주요국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도 또 한번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다. 글로벌 증시가 상당히 좋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기술주들이 많은 나스닥 지수도요, 한 0.5% 상승을 하면서요, 13,900원으로 마감이 됐는데, 자, 연초에 미국 10년물 만기 국채 수익률이요, 큰 폭으로 오르면서 성장주들이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최근 들어서 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6% 중반대로 안정화가 이루어지면서 성장주들의 상승세가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뭐 지금 보면 구글이라든지 뭐 알파벳이죠.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라든지 상당히 역사적 신고가가 나오고 있고, 그동안 조직폭이 컸던 애플이라든지 아니면은 테슬라 등도 지금 상승 반전하는 모습에서 어느덧 나스닥 지수도요, 역사적인 신고가 근방에 다가오는 거죠. 한 1.9% 정도 고점 대비 하락했으니까는 거의 뭐 신고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흐름이 아마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분위기인데, 오는 27일과 28일에요. 이 미국 중앙은행의 공개시장위원, 그러니까 FOMC 정례회를 앞두고 있는데 14일이죠. 미국 시간으로요. 이 베이지북 공개를 하는데, 이 베이지북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FOMC 회의 위원들의 기초 자료로서요, 미국 경기에 대한 진단을 내놓을 걸로 보는데, 앞으로 뭐 상당히 좋아질 걸로 보는 부분은 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이 다우라든지 나스닥 그리고 유럽 증시 뭐 이번 주에도 상승 추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이 아랫부분 보면 일본 니케이 지수죠. 이제 전고점 수준에 이제 거의 다 와 있는 그런 모습이고, 우리 증시랑 뭐 비슷한, 그죠? 고점 대비해서 한 3% 정도 빠졌으니까는 뭐 국내 증시와 비슷한 모습을 갖추고 있고, 자, 우리 신흥 지수에 같이 있는 대만의 가권 지수는요, 뭐 지난 금요일 날 한 0.4% 하락했지만은 역사적인 신고가를 돌파하고 쉬어가는 모습이 있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신흥 지수에 있고, 또 IT 비중이 국내와 마찬가지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국내 증시도 그렇죠? 죄송합니다. 대만의 가권 지수처럼 그렇죠? 이렇게 신고가 돌파가 기대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그리고 또 우리 이제 경제적으로 수출 비중이 있고, 이제 중국 증시는 보합 정도 수준에서 머물고 있지만은 뭐 하방 안정 강하니까 또 빠질 거보다는 오히려 상승으로 나올 가능성에서 글로벌 전체적인 증시 흐름은 좋다라고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건요 이제 우리 국내 코스피 지수인데요. 자, 지난 주말에 한 11포인트 상승하면서 3131로 마감이 됐어요. 자, 글로벌 증시는 상대적으로 좋은데 국내 증시가 지금 고점 대비하면 아까 일본보다도 더 한 4%니까요. 더 좀 더 하락한 상태인데 회복력이 좀 더딘 거죠. 그 이유는 우리 지금 국민연금이 올해 들어서 비중 축소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한 16조 원 팔았나요? 자, 그런 부분 때문에 매물 압박으로 인해서 좀 치고 왔지 못했는데, 금요일날 회의에서요, 주식 비중, 국내 주식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확대를 해서 매수가 당장 들어오기는 힘들겠지만은 올해 많이 팔았던 매도 부분에 대해서는요, 아마 매도가 좀 규모가 좀 축소되면서 그런 가능성은 크다. 그래서 시장은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환율 부분이 지금 1121원 20전인데요. 뭐 금요일 날은 소폭 상승을 했지만 안정 추세에 있죠. 1130원대에서 지금 1120원. 뭐 목요일 날은 1120원도 하회하는 그런 모습이었으니까요. 자, 이렇게 환율 안정이 되면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어. 4월 들어서 지금 금요일 날은 소폭 매도했지만은 이번 달 들어서 지금 7일 동안 열렸죠.
2조 1000억대를 순매수를 해주고 있다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이 되었고 그리고 그동안에 매물 압박을 낳았던 국민연금들의 매도세가 주춤 규모가 축소가 된다면 좀 시장이 안정화되고 특히 그동안에 국민연금의 매도 압박이 집중됐던 업종 대표적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매도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동안에 못 올라갔던 대형주 중심의 장세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요. 자, 아까 말씀대로 이 거래소 코스피 시장은 고점, 연중 고점 대비해서 한 4% 정도 하락한 상태에 있는데 코스피 지수에서 대형주 말고요. 중형주 그리고 소형주들은 지난 1월달 고점들을 다 돌파를 한 상태죠. 특히 소형주 부분이 지금 사상 최고가죠. 여기가 1월달 고점인데 지금 돌파된 상태고 중형주도 좀 살짝이요. 좀 돌파한 상태죠. 자, 이런 부분. 그러면은 그동안에 이 국내 증시도 보면 지금 대형주들만 못 갔을 뿐이지 중소형 종목군들은 역사적인 신고가를 돌파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연금이 올해 들어서만 16조 업종 대표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매도를 하면서 그 탄력이 약해졌지만은 그 뒤에 있는 종목군들 우리가요 거래소 시장 보면 이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로 나눠지는데 그 기준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가총액 순서를 쭉 했어요. 1등서부터 100등, 1등이 이제 저 삼성전자죠. 그리고 100위까지는 대형주에 포함되고, 그렇죠? 그리고 101등서부터 101등이 한솔케미칼 겁니다. 그리고 이 102등이 한샘. 최근에 주가 움직임 상당히 좋았죠. 우리가 한솔케미칼에서는 강조도 여러 번 해드린 종목인데요. 상당히 좋은 게 이건 이제 중형주. 그리고 301위서부터 그 이하 아마 코스피 지수 종목이 한 7, 800개 되니까 나머지 종목은 소형주로.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연기금의 매물 압박이 적은 소형주들은 많이 올라간 상태고 그리고 중형주가 살짝 신고가 내고 자 그러면 이제 시장이 국민연금의 매도가 줄어든다 그러면은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기대가 된다라고요. 보시면 돼서 다음 주 우리 한번 대형주들 우리 한번 잘 살펴보고요. 다음은 코스닥 지수도죠. 코스닥 지수도 보면은 연중 고점 대비 1000포인트 살짝 잔중이고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는 999포인트죠. 지금 989포인트니까는 그죠? 뭐 고점 대비는 1.8, 뭐 종가 기준으로 하면 뭐 한 1% 정도 하락한 상태인데 또 탄력이 강화되는 중소형 종목도 좀 힘이 좋고 그러면 코스닥 지수가 1000포인트가 돌파가 되면은 어떤 종목죠? 이 코스닥 쪽에서는 이 반도체, 바이오 좀 비중이 커요. 그래서 바이오라든지 반도체 요런 종목군으로 우리가 좀 집중을 하고 거래소 시장은 대형주 위주로 우리가 이번 주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요. 자, 소형주 301위서부터죠. 301위 종목이 한국투자신탁인데 최근 움직임이 좋아요. 그러니까 중소형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좋았는데 요 상태는 좀 저는 좀 더 갈 수 있고 새롭게 대형주들 움직임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부분은 국민연금 주식 비중 확대했어요. 이게 지난 금요일 날, 그죠? 지금 나왔는데 한번 그 내용들 한번 살펴보면요. 국민연금은 9일이죠.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서 전체 자산 중에 국내 주식 비율을 현행 기준보다 높이기로 결정했다. 지금 우리 주식 비중, 국내 주식 비중이 전체 국민연금 자산 중에서 16.8%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위아래로 이제 둬서 지금 현재는 2% 그러니까 16.8%에서 현재는 14.8에서 18.8%까지 그죠?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데 예, 이거를 3% 플러스 마이너스 3%를 플러스 마이너스 3% 되면 13.8%에서 19.8%까지 이 안에 비중만 되면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9.8에서 1% 정도를 늘리는데 지금 1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운영 자금이요 855조고 그러면은 뭐 19.8%라면은 최대 170조 원까지 자금 늘릴 수 있어서 최대 요번에 이제 1% 늘리면서 7조 원 정도를 더 늘릴 수 있다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지금 이 범위를 다 벗어나기 때문에 7조 원 정도를 지금 상태에서 덜 팔아도 된다 해서 매도 압박이 조금
작아질 수 있는데 작년 말에 지금 21.2%였어요. 근데 1월 말 좀 현재 기준 제가 찾아봐도 안 나오는데 아마 지금도 계속적으로 줄어서 뭐 이 19.8%뭐 보다 살짝 높지만은 아마 그런 가능성이 큰데요. 이 부분 또 18.8%보다는 19.8% 높여졌기 때문에 매물이 나와도 크게 나올 부분은 좀 없지 않나. 그죠? 규모가 축소가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뭐 여기서 바로 비중을 확대한다 해서 18.8%, 19.8% 늘린다 해서 자금이 유입이 되는 게 아니라 아직도 아마 제 생각에는요 20% 이상은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뭐 매도는 좀 더 나올 수 있지만 여기 보면은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확대를 하는 효과는 없어도 그렇죠? 예, 매도 강도가 약해지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그동안에 연기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면은 얼마죠? 예, 그죠? 예, 저기 코스피 시장 쪽에서 16조 7천억 1월달 그러니까 이 올해 들어서 4월 9일까지 16조 7천억을 매도를 했는데 그 중에 매도 많이 한 종목 보면 삼성전자가 5조 7천억, SK 하이닉스가 1조 원, 네이버가 8,700억 올해 들어서입니다. LG화학이 1조 1천억, 삼성 SDI가 7,300억, NC서포터 3,800억, 현대차 8,200억. 그러면은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거의 뭐 6조 7천억이니까요. 그러면은 상당히 한 40% 이상을 이쪽에서 매도했다. 그래서 대형주들이 지금 탄력이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약한데 이 매도 압박이 작아지면은 당연히 충분히 상승으로 좀 반전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장비 중에서 해성 DNC, 뭐 KC텍, DBI텍, 하나머티리얼즈가 지난 3월달에 그죠 한 11%를 줄였다 그러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늘린 부분도 있어요. 하나투어, 뭐 제주항공, 메가스터디, CJ 다 이게 이제 피해주였죠. 피해주들이 이제 비중을 늘린 거고 또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던 사마컨덴서라든지 OCI도 비중을 늘렸는데 재밌는 부분이 한번 차트를 볼까요? 요게 재밌는 부분이 지금 이제 이게 K시텍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이쪽이 이제 연기금이 있는 쪽입니다. 이쪽이. 그러면 K시텍 제가 이제 K시텍에 소개해 드린 게 아마 요날 음봉 나왔을 때 그렇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틀 쉬어가는데 개인들이 매수가 2만 주밖에 안 된다. 올라갈 때는 많이 매도했는데 그러면 팔아먹은 흔적이 없어 다시 들어오는데 들어온 물량 최근에 K시텍이 올라갔던 배중이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그동안은 연기금이 계속적으로 매도를 보이다가 그죠? 요번에 4월 달 들어가면서 순매수로 전환됐다. 그렇죠? 그러면서 상승 반전됐어요. 반대로 하나투어는 비중을 늘렸는데 최근에 하나투어 조정받죠? 연기금 쪽이 매도가 나오고 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연기금이 그동안에 매도를 많이 했던 종목군들이 매수 전환되면 K시텍처럼요. 그러면은 상승이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 연기금들 쪽에서 관련된 종목군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그렇죠? 우리 이제 에로티베크는 이제 꾸준하게 사주는 모습이고 뭐 동진세미캠도 연기금이 쭉 매도를 하다가 다시 사주는 모습. 요 부분은 뒷부분에서 반도체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는데 일단은 연기금들 쪽에서 매도 줄이고 많이 매도한 거라 아니면 조금 손폭 순매수했던 뭐 그런 종목군들 우리가 아까 말한 해성 DNC라든지 뭐 캐시텍 이미 치고 갔으니까 좀 그렇고 그죠? 그리고 사마 컨덴서, OCI 등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건 이제 반도체 먼저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최근 반도체 부족 형상으로 인해서요, 미국 백악관에서 반도체 관련 회의가 열릴 예정인데요. 한번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오늘 12일 반도체 부족 사태에 의한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회의에서 반도체 공급 확대를 위한 투자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게 전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백악관 회의에 삼성전자가 그렇죠? 초대를 받았다는 내용인데요.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에 미국 행정부와 입법부가 힘을 모으고 있으면 삼성전자가 그 중심에 있을 거여서 아마
이 삼성전자가 미국 오스틴 지역이 됐던 여타 지역이 됐던 아마 반도체 공장을 증설을 하는 것을요 어느 정도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나. 그래서 국내 반도체 장비주들의 수혜가 기대가 되는데, 우리가 뭐 오른쪽 계속적으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반도체 종목군들 그렇죠? 움직임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 미국 투자 확대 수혜주에서요 만약에 오스틴 지역에 지금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더 공장을 증설을 한다면은 코미코라든지 ENF 테크놀로지, PSK가 수혜인데, PSK 같은 경우는 지난번 오스틴 지역에 공장을 질 때 그렇죠? 전공정 장비를 공급한 경력이 있고, 그리고 뭐 코미코라든지 ENF는 미국의 법인이 있죠. 근데 ENF 테크놀로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좀 올해 실적 전망치가 그렇게 크게 개선이 안 돼서 좀 상대적으로 좀 흐름이 약한데, 그런 부분 봤을 때 뭐 PSK라든지 코미코 쪽 만약에 결정이 난다면 특히 이제 장비주 쪽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리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도체,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포함해서 뭐 소재, 부품, 장비주들 저는 한 30% 정도는 반도체 쪽 시장이 치고 가면은, 지금 최근에 1월 11일 고점 형성한 이후에 지금 한 3개월째 조정 양상을 받고 있는데, 이 조정이 마무리지고 상승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반도체 쪽에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 연계금의 매물 압박으로 인해서 조금 탄력이 약화됐지만은 매도 강도가 약해진다면 반도체 다시 한번 기대해야 되고, 또 삼성전자가 치고 나가면은 현대차라든지 뭐 삼성전기 아마 뒤따라가는 모습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태양광 쪽엔 하나솔루션은 요번 22일이죠. 22, 23일 날 세계 한 40개국 정상들이 모이는 기후 정상회의가 열린다 그랬죠. 이 탄소 배출량 뭐 감축 그런 얘기가 나올 텐데, 그러면은 이 친환경 에너지 관련 종목 그다음 움직임 내면서 하나솔루션, 2차 전지는 뭐 지금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 뭐 비중 한 10%에서 뭐 15% 정도 좀 유지를 해주면서 그냥 끌고 가는 것이 낫지 않나. 특히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SK이노베이션하고 LG화학의 이 거부권 바이든 정부가 아마 오늘까지 나와야 될 거야. 안 나온다면은 지금 한 10년 동안 수익 금지한 게 그냥 유지되는 거죠. 물론 이제 2년, 4년짜리 그거는 유지는 포드라든지 뭐 유지는 되겠지만, 폭스바겐 물량이 유지되겠지만은, 거부권이 만약에 행사된다 그러면은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에코프로비엠 움직임 좋고, 만약에 거부권 행사가 안 돼서 지난번에 소송이 확정이 진다 해도 에코프로비엠은 저는 한번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리고, 뭐 카카오는 이제 액면 분할을 해서 이제 거래 정지죠. 그 부분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 스튜디오 드래곤 최근에 강조 많이 해드리는데 금요일날 좀 조정 받았지만요 상당히 양호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요. 보시면 되고, 그리고 빅히트 그쵸? 우리가 뭐 계속적인 관심 필요하다라뇨.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오른쪽 부분은 그쵸?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도체 관련 종목인데, 많이 올라갔던 반도체 뭐 장비라든지 그쵸? 부품주들 이러한 부분보다는 그죠? 저는 좀 덜 올라간 종목군들을 우리가 계속적인 관심 필요하다 해서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LOT 백굼이라든지 뭐 패키징 쪽에 네페스, 그리고 동진 세미캠 EUV 관련 종목, 뭐 FC도 바닥권인데 아직 뭐 이렇게 새로운 출발하는 그런 모습은 안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 동진, 뭐 네페스, LOT 백굼, 그리고 그리고 테크윙 정도 한번 우리가 덜 오른 종목 중에서 이런 종목, 만약에 내가 장비주 갖고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장비주들 수혜가 되니까 좀 많이 올라가서 지금 뭐 한 3, 4일 정도 조정을 받고 있지만은 그죠? 저는 뭐 추가적인 상승 한번 더 가능해서 저는 반도체 종목군들 그죠? 우리가 최근에 뭐 실리콘 웍스도 그렇고 한솔 케미칼, 뭐 KC텍 최근에 새롭게 종목군들을 언급을 해드렸는데, 좀 이런 종목군들 말씀드리고 상당히 움직임 좋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반도체 저는 계속적으로 뭐 삼성전자 포함해서 뭐 하이닉스가 좀 치고 가고 뭐 하고 해서 아무튼 반도체 쪽 내 전체 비중에 한 30% 정도는 유지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리고, 다음은 이제 카카오의 이제 액면 분할인데요, 그렇죠? 오늘 12일서부터 14일까지 그렇죠? 액면 분할을 위한 거래 정지가 되고,
15일서부터 다시 이제 재상장되는 거죠. 이제 지금 현재 액면가가 100원, 500원인데 그걸 이제 100원으로 낮추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주가가 55만 원이니까는 4월 15일 날 시작할 때는 한 11만 원대, 그죠? 가격은 한 5분의 1로 줄어드는 반면에 내 주식 수가 만약에 뭐 100주가 있다 그러면요, 그렇죠? 5배니까는 이제 500주가 이제 내 주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액면 분할하는 이유는 증자를 통해 주식수를 늘리기는 것은 부담스럽고 해서 한 주당 가격이 너무 비싸서 지금 50만 원짜리가 비싸서 그 이제 11만 원으로 낮추는, 그래서 이제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2020년 이후, 그죠? 이 액면 분할한 회사가 한 10곳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3년 평균 한 16%가 상승을 했지만은 10개 종목에 오른 종목은 4종목, 하락한 종목은 6종목인데 그러면서도 16%가 올랐다는 얘기는 오른 4개 종목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우리가 지금 비교 많이 하는데 뭐 삼성전자라든지 여타 종목군들이 기업 분할, 액면 분할하고 그리고 좀 주가가 조정을 받았는데 그런 이제 시장 상황 따라 많이 달라요.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최근 카카오 같은 경우 실적이었죠. 요번에 1분기 실적도 영업이익이 1590억 정도에서 전년 동기 대비 한 80% 증가한다 그랬죠. 뭐 전 사업 부분 뭐 톱비즈가 60%, 신사업 60%, 유로 콘텐츠 80% 중심으로 실적 증가가 예상이 되고 또 최근에 이 가상화폐가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요. 그 거래소 시장, 그죠? 예, 특히 이 두나무가 이제 운영하는, 그죠? 이 두나무가 이제 운영하는 가상화폐 이제 이 거래소 시장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지금 이제 카카오가 한 21.3%를 보유하는데 이게 지금 1년에 영업이익이 한 1조 1000억 정도도 가능하다 그러죠. 지금 이제 현재 거래 비중에 비하면은 이제 업비트인데 그런 부분에 봤을 때 21%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죠? 예, 그러면 1조 1000억에 뭐 한 21%를 만약에 수익으로 잡힌다 해도 엄청난 카카오의 수혜가 기대가 된다. 그런 부분 봤을 때, 그죠? 전반적인 시장도 살아나고 해서 단순히 최근에 이제 이 두나무 건으로 해서 이제 업비트죠. 가상화폐 거래소 유럽에 상장된다는 재료로 인해서 좀 움직인 부분과 또 액면 분할한다는 그런 로 인해서 지금 수급이로 인해서 조금 흔들림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은 추세적인 상승에서 저희 이제 현대투자연구소에서도 우리 이제 카카오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다음 주 수요일 날, 목요일이죠. 15일이니까는 목요일 날 좀 일부 한 20-30% 정도 뭐 거래량 봐야겠지만은 뭐 흐름 보면서 한 20-30%는 한번 좀 줄일 그러한 예정에 있다라고요. 보시면 돼서 뭐 이번에 살짝 한번 줄여줬다가 다시 대사하는 방법도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보자. 긴 흐름으로는 카카오 지속적으로 상승이 기대가 되지만 단기적으로 이 두나무권이라든지 액면 분할로 인해서 단기적인 조정은 우리가 염두에 달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거는 이제 뭐 관심 정보. 자,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번에 금요일날 조정을 받았는데 수급이 상당히 양호해요, 그죠?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지금 더 추가 매수하고 삼성전자 계속적으로 치고 나가면 삼성전기 뒤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담이 적어요. 근데 바닥권에서 좀 새로 출발하는 것들은 그냥 가격 조정 받고 기간 조정 받은 종목군들은 타이밍이 조금 내가 사서 바로 갈 수도 있고 조금 더 늘어질 수도 있는데 그만큼 가격적인 리스크는 적고 좀 움직인 종목들은 빠른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만 상승한 거에 만큼 가격적인 리스크는 커집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삼성전기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지금 가격 조정 기간 전에 충분히 거쳤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조직 때마다 관심 가져야 하는데 요번에 연기금으로 인해서 좀 매도 강도가 약해진다 그러면은 한번 움직임 나올 수 있는 삼성전기 스튜디오 드래곤 우리가 관심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한번 차트 한번 잠깐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넷패스, 우리가 이제 넷패스 같은 경우도 조금 움직임이 조금 나왔지만 이제 이 중기 이동표에서 이제 돌파한 모습이기 때문에 뭐 약간 밀릴 수도 있어도 요 저점, 그죠? 4만원 선은 지키면서 계속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지 않나. 해성 DLC도 지금 연기금 쪽에서 좀 매도가 나왔는데 아까 말한 대로 연기금이 좀 소폭 매수한다 그러면은
그렇죠? K시스템처럼 한번 움직임들 나온다라고요. 보시면 되고 LOT 베쿰도 상당히 좋은 모습, 그렇죠? 반도체 관련 종목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삼성전기, 그렇죠? 지금 저는 오히려 이런 종목들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충분히 거친 종목군들 우리가 관심 필요하고, 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지난 금요일날 2.3% 2,500원 빠진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제 연중 고점 수준 오면서 좀 쉬어가는 모습인데 수급적으로 개인들이 오히려 33,000주 팔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가를 끌어올릴 때, 그렇죠? 매수했던, 자 지난 3월 29일 날 6,300원 6.7% 뜰 때 개인들이 25만 주 팔고 외국인 11만 주, 기관 13만 주 샀죠. 그리고 또 최근에 봐서도 외국인 기관들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데, 그러면 주가가 조정받아서 만약에 이 정고점에서 주가가 뛰었기 때문에 많이 샀던 외국인 기관들이 매도가 많이 나왔다면 밑에서 사서 위에서 팔아먹고 더 차익 실현하고 간다고 보면 되죠. 근데 조정은 받았지만은 사준다. 그 얘기는 단순히 정고점에서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고 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해서 스튜디오 드래곤 지금 뭐 목요일 날은 그냥 플러스권 조정으로 보고, 그래서 뭐 내일 마이너스권에서는 한 번 더 들어가도 되지 않는데, 내일 들어가는 건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그렇죠? 우리가 그 전에도 충분히 말씀 많이 드렸어요. 그런 부분. 그래서 좀 타고난 단기적인 부분들 한번 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거는 현대투자의 유료 회원이 있죠. 시장은 조금 변함이 좀 상당히 강하고요. 지금 상당히 변환 속에서 상승으로 점점적으로 턴하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유료 회원이니까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